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잘 때 되면 너무 힘드시죠? 도원 한 푼 안 들이고 잠자는 자세만 바꿔도 통증 없이 아침까지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잠자는 자세로 오늘 하루 푹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장병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으로 지긋지긋한 야간통에서 해방되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밤마다 아픈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낮에는 움직일만 한데 왜 꼭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어깨가 아픈 걸까요? 그 느낌 진짜 억울하죠. 낮에는 참을만 했는데 누우면 갑자기 왜 더 아프지? 이러거든요. 밤만 되면 어깨가 쑤셔서 원장님 낮에는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살만 했는데 밤만 되면 어깨가 쑤셔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이게 참 얄궂게도 기분 탓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의학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력의 영향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낮 시간에는 중력이 팔을 아래로 잡아당겨 주니까 어깨 관절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습니다. 뼈와 뼈가 닿지 않으니 통증이 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는 순간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중력이 팔을 당겨주지 않으니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염증이 있는 힘줄이나 물주머니가 뼈 사이에 끼어들거나 눌리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우리 몸속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낮에는 바쁘게 활동하느라 잊고 있던 통증이 고요한 밤이 되고 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야간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환자분이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 어깨가 지금 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는 강력한 구조 신호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깨가 뻐근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뭉친 건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병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고 일어나면 누구나 몸이 찌뿌둥할 수 있는데 이게 병인지 아닌지 참 헷갈리실 겁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볍게 기지개를 켰을 때 뻐근했던 몸이 좀 풀리고 부드러워지네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히 근육이 묵힌 근육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을 잘못 잤거나 전날 무리해서 근육이 일시적으로 긴장된 것이니까 스트레칭만 잘 해주셔도 금방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찜질을 하고 며칠을 쉬었는데도 통증이 여전하거나 특정한 동작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날카로운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혼자서 팔을 들어 올리기는 힘든데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주면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긴 회전근개 파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도와줘도 팔이 굳어서 잘 안 올라간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옷을 입으려고 팔을 뒤로 돌리거나 머리를 감을 때 어깨 깊은 곳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면 진짜 위험하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위험 신호가 있다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어쩌다 하루 이틀 불편한 게 아니라 어깨가 아파서 자다가 두 번, 세 번씩 깬다. 이건 관절 안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차서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어깨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망가질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팔의 힘이 툭 빠지는 증상입니다. 물컵을 들다가도 나도 모르게 툭 떨어진다거나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이 힘없이 툭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파서 못 드는 게 아니라 어깨를 움직이는 엔진인 회전근개의 힘줄이 끊어졌거나 신경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 통증이 어깨를 타고 이 손가락 끝까지 저릿저릿하게 내려간다면 목 디스크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 검색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간을 지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루 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원장님은 주무시고 나서 어깨 아프신 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저라고 해서 강철로 만든 어깨를 가진 건 아니니까요. 저도 의사이기 전에 평범한 사람인지라 똑같습니다. 특히 진료 스케줄이 많아서 온종일 어깨를 잔뜩 긴장한 채로 일한 날은 밤에 눕자마자 어깨가 묵직하고 욱신거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가끔 너무 피곤해서 소파 구석에 구겨져서 쪽잠을 자거나 베개를 잘못 빼고 잔 다음 날에는 저 역시 목이나 어깨가 결려서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런데 매일 고된 일을 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때만큼은 제 어깨가 쉴 수 있도록 아주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잔소리처럼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 방법들, 사실은 제가 집에서 매일 밤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베개나 침대를 사는 것보다 잠자는 자세만 조금만 바꿔줘도 다음날 아침 어깨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걸 제가 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잘 때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일명 만세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괜찮나요?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특히 어르신들보다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주무시는데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어깨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만세 자세를 하면 일시적으로 움츠러 들었던 가슴 근육이 펴지고 등 근육이 이완되면서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관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밤새도록 어깨 관절을 고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견봉이라는 어깨뼈와 팔뼈 사이의 공간이 꽉 닫히게 됩니다. 이 좁은 틈 사이로 어깨 힘줄이 지나가는데 만세 자세로 몇 시간씩 잠을 잔다는 건 이 힘줄을 뼈 사이에 끼워 놓고 계속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팔로 가는 혈관과 신경도 같이 당겨지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잠깐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습관이 되면 결국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해서 멀쩡하던 어깨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저리거나 어깨 앞쪽이 뻐근하다면 내가 밤새 어깨를 혹사시킨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옆으로 눕기는 어떤가요? 한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옆으로 주무신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아주 보편적인 자세입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수면 모호흡증, 코골이가 심한 분들에게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옆으로 눕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어깨 건강만 놓고 본다면 옆으로 눕는 것은 그리 추천할 만한 100점짜리 자세는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통 무게가 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옆으로 누우면 그 무거운 체중이 바닥에 닿아 있는 한쪽 어깨, 그 작은 관절 하나로 전부 쏠리게 됩니다. 밤새도록 내 몸무게로 내 어깨를 맷돌처럼 짓누르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어깨 관절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혈액순환도 꽉 막혀서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 자세가 되기 쉬워서 이미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자세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아픈 쪽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눕는 게 나은지 반대 방향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아픈 쪽 어깨가 바닥으로 가게 눕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체중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거니까 상처난 곳을 계속 누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아픈 쪽을 위로 가게 해서 반대로 누우면 해결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안타깝지만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아픈 어깨가 천장 쪽을 향하게 위로 올라가게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위에 있는 팔이 가슴 앞쪽으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어깨 뒤쪽 근육은 과도하게 늘어나고 앞쪽 근육은 수축되면서 관절이 비틀린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특히 어깨 위쪽 근육인 극상근이 계속 당겨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주무셔야 한다면 그냥 맨몸으로 눕는 게 아니라 어깨가 처지지 않게 받쳐줄 수 있는 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옆으로 자야 편하게 잠이 와서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평생 해온 잠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천장 보고 자라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더 못 주무시게 됩니다. 정자세로 자는 게 제일 좋지만 꼭 옆으로 주무셔야 잠이 오는 분들을 위해 어깨 부담을 확 줄이는 꿀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쿠션이나 바디필로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아픈 어깨가 위로 오게 옆으로 누우신 다음 두툼한 쿠션이나 큰 베개를 가슴 앞에 두고 아기를 안듯이 폭 껴안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고 어깨 높이와 비슷하게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이 꺾이거나 비틀리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중립 위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다리 사이에도 베개를 하나 끼워 주시면 척추 라인까지 올바르게 정렬되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원장님 쿠션 하나만 꼈을 뿐인데 밤에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라고들 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집에 있는 쿠션 하나 끼고 주무셔 보세요. 밤잠 설치며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료실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고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선생님 저 수술해야 하나요? 수술하면 팔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깨에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형외과 전공의 시절 교과서였던 캠벨이라는 원서에 실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사체를 해부해서 연구를 해보니 약 90% 정도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고 수술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도 증상 없이 잘 지낸다는 얘기이고 회전근개의 기능을 삼각근이 대체하면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80에서 90% 이상은 수술칼을 대지 않고도 약물요법, 주사요법, 그리고 올바른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좋아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면 자세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만 하나 바꿔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밤에 아파서 잠 못 드는 건 이제 그만 참고 나 좀 돌봐달라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상태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지 않도록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위해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모두 어깨 통증 없이 편안한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픈 어깨가 위로 오게 옆으로 누우신 다음 두툼한 쿠션이나 큰 베개를 가슴 앞에 두고 아기를 안듯이 폭 껴안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고 어깨 높이와 비슷하게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이 꺾이거나 비틀리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중립 위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다리 사이에도 베개를 하나 끼워 주시면 척추 라인까지 올바르게 정렬되니까 금상첨화입니다. 그럼 원장님은 괜찮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주무시고 나서 주무셔 보세요. 네. 이제 끝났어. 이거 하나만 마지막 질문이라서. 그리고 이제 도시락 먹으면 돼. 힘들겠다 힘들겠어. 이제 끝났어.